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의 한번 정리해봅시다 14편 이혼입니다. 이혼 같은 경우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이혼에서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이혼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다뤄요. 이혼의 능력을 다루거든요. 이혼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음유신이에요. 네, 그래서 음유시인으로서의 이혼의 능력을 살피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물어보게 되냐면 이제 호메로스 전공자거든요. 호메로스 전공자여서 너는 이제 호메로스 말고 다른 시인도 아느냐? 다른 시인도 잘 아느냐? 네, 이런 이혼의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혼이 물어봐서 나는 호메로스만 에만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다른 시인들의 얘기에는 잠이 오고 졸리는데 호메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잠이 깨고 왜 이렇게 재밌어지냐 이런 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혼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가 호메로스의 모든 부분을 잘 아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온이 호메로스의 모든 부분을 잘 아는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온이라는 책은 음유시인으로서의 이온의 능력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왜 검토하는지도 그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음유시인의 특징을 약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시인과 음유시인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특징을 설명해주는 이 부분이 그렇게 뭔가 납득이 될 만하진 않아요. 납득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신화적이면서 이런 신비적인 이런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증명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책에서 그나마 생각해볼 가치가 제일 적은 책이 아닌가. 이혼이라는 책이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온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길 가다 만나게 되고, 소크라테스가 이온의 이제 직업, 음유시인이란 직업을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멋있는 옷을 입고 이제 멋진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부럽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점이 이제 자기한테 곤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온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까 한 것처럼 호메로스만 잘 해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온 같은 경우는 호메로스 전공자라고 했잖아요. 호메로스 전공자. 따라서 호메로스 말고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이온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요. 호메로스 전공자라서 호메로스만 알고 다른 시를 모른다. 다른 시를 분석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호메로스 전공자면서 이제 다른 시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니까 왜 모르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데, 당연히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냐면 A라는 주제가 있을 때 호메로스의 주장이 기억이라고 해보면 호메로스예요.
근데 이제 다른 시인도 기억이라는 입장을 동일하게 내놓은 거예요. 같은 입장을.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온은 네, 호메로스의 이런 입장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입장인 다른 시인의 입장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시인의 입장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메로스는 기억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다른 시인은 니은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언자는 기억과 니은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설이라고 해도 되죠. 해설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예언자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언자라고 해서 예언과 관련된 기억의 내용을 말한다고 기억의 내용을 알지라도 니은을 안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와 같냐면 철학 전공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의 관념과 칸트의 관념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있다고 할 때 이 철학자가 관념에 대해서 이제 같은 관념에 대한 주제로 이 두 입장을 봤을 때 플라톤만 전공했으면은 이 철학자는 플라톤밖에 모르죠. 아무리 철학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전공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칸트에 대한 개론도 해주니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 같은 경우는 관념 주제로 봤을 때 플라톤만 연구했을 경우에는 이거밖에 해설을 못하죠. 안 그런가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언자라고 해서 어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기억을 해석하면서 니은을 해석한다는 이거는 당위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당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명 자체도 좀 이상하죠. 철학자가 관념에 대해서 플라톤만 연구를 했을 때 이 철학자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데카르트를 연구한 철학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짜 뛰어난 철학자인 경우에는 플라톤도 공부를 했고 칸트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을 다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매번 모든 철학자들이 이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크라테스의 논증이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경우에 해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너가 시인이 다루는 주제가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라던가 용기라던가 사랑 이런 것들을 시인들이 다루게 되는데 시인들은 다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입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너가 전문가니까 음유시인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니까 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지금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온이라는 사람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건데 소크라테스는 너 이거 봐봐 주제가 같은데 주제가 같고 너 이거에 대한 전문가 아니야. 이런 시들에 대한 전문가 아니야. 전투에 대한 시, 용기에 대한 시, 사랑에 대한 시의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억 입장에 대해서도 알고 니은 입장에 대해서도 알고 디귿 입장에 대해서도 알고 리을 입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호메로스의 기억 이것만 봤다면 이건 알겠죠. 근데 다른 니은, 디귿, 리을 다른 시인들은
네, 이런 시인들의 것까지 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온이 한 말이 틀린 건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따집니다. 예, 이렇게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온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내가 봤을 때는 이들이 모두 같은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의 주제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시의 주제가 시의 주제가 이제 동일하지만 호메로스는 훌륭하게 썼고 그 다음에 다른 시인들은 열등하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이온이 시 전문가니까 호메로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인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온은 호메로스는 훌륭하게 썼고 다른 시인들이 열등하게 썼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이온이 꺼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호메로스만 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가장 훌륭한 시를 탐구를 해야지 열등한 시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정확한 의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온이 이 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또 증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 평가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다른 시인들은 열등하다. 다른 시인들의 시가 시를 평가해 봤을 때 열등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호메로스의 시를 평가를 했을 때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하려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의사, 웅변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의사는 이제 건강이 뭔지도 알고 병이 뭔지도 알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죠. 그리고 웅변가도 말을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못하는 걸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것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면은 각각의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온이 훌륭하다, 열등하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시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호메로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평가한다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어떤 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이온이 호메로스와 다른 시인들의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논리대로 보면은 이온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호메로스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시인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참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대상을 평가를 할 때, 대상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놓고 이게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나아라고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것은 별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뭐 어떤 시 구절을 봤는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 시 구절이 정말 너무 엄청난 거예요. 시 구절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것에 이미 감동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임으로 볼까요? 게임으로 봤을 때 잘 할 줄 아는 것, 잘 할 줄 아는 거는 아, 이거 명작이다, 이거 정말 재밌다 라고 하겠지만 잘 모르는 것, 잘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몇 번 해보고 아,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별론 것 같은데 이걸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게임 시스템에서 잘 알고서 훌륭함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더라도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게임 몇 시간만 해보고서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잘 즐겨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해보다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재밌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죠?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진입장벽이 높은 것, 높은 것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것이 돼서 쉽게 별로인 걸로 취급이 될 수 있잖아요. 별로 재미없는 것. 이렇게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잘 알아야만 평가를 내릴 수 있냐? 그건 아니란 거죠. 훌륭한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열등한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몰라도 열등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몰라서 열등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인들이 진짜 훌륭하게 썼을 수도 있는데 다른 시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구도 안 하고 대충 봤을 때 그냥 관심도 끌리지 않고 그러니까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호메로스를 훌륭하다 하고 다른 시인들을 열등하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서 이온이 제대로 알고 있다, 이 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이온은 애초에 나는 호메로스만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둘을 잘 알아서 이건 훌륭하고 이건 열등하다라고 한 입장은 아닌데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잘 안다고 평가를 내려버리죠. 아무튼 이 대화에서의 결론은 이런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결론은 이온이 호메로스 더하기 다른 시들의 전문이다. 전문이다. 이온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온은 나는 호메로스 전문이라고만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너 이 모든 시인의 전문가야, 너는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네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일부러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온은 모든 시인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모든 시인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온이 생각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말을 잘한 거예요. 뭔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호메로스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반응이 돼요. 뭔가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게 돼요. 근데 다른 시인 같은 경우엔 졸려요. 다른 시인 같은 게 졸리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일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온이 시 해석을 할 때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전문 지식을 지녔다면, 네, 전문 지식을 지녔다면,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피리 부는 사람이나 이런 기술을 지닌 사람들은, 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능숙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전문 지식을 지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온은, 네, 어떤 사람이 와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메로스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온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하죠. 이온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 아니 일단 알겠는데, 전문 지식 안 가진 거 알겠는데, 내가 왜 호메로스에만 반응하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자석 이야기인데요. 네, 자석이 쇠붙이들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자력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쇠붙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신의 뭐 은덕이라고 했나요? 은덕이 이제 시인과 그다음에 음유시인, 그다음에 관객, 이렇게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석이 이렇게 다른 쇠붙이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신의 은덕이 시인과 음유시인, 관객으로 쭉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 그러니까 이온의 경우를 들면은 호메로스가 쓴 시를 보고서 음유시인인 이온이 반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반응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지니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를 쓸 때 이제 전문 기술보다는 어떤 영감에 의존을 하잖아요. 영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영감 표현인데, 이것을 이제 소크라테스는 신의 작용이라고 봤던 거죠. 신의 작용이라고 봐가지고 이제 이런 영감을 신의 은덕을 통해서 시인이 시를 쓰게 되고, 이렇게 이온은 그 시를 보고서 이제 신의 은덕을 간접적으로 잊게 되죠. 그래서 그 신적인 신들린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신들린 상태를 관객 앞에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신들린 상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굉장히 슬퍼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메로스라는 시인에게 어떤 신의 은덕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온이 호메로스에 대해 반응하는 거지, 호메로스에 반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온이 호메로스가 아니라 A란 시인의 이제 은덕을, 신들림을 겪게 된다면은 A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이 신들렸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이제 그 연기를 할 때 본인 일이 아닌데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신들린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온이 신의 은덕을 통해서 신을 들렸기 때문에 호메로스에만 반응한 거다. 다른 시인에 의해서는 신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반응도 없고 존려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다시 말하지만 이온은
호메로스 전문가예요. 네, 뭐 이게 책에서 나온 구절은 아니지만 일단 호메로스의 그 뭐죠? 호메로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는 호메로스 전문가고 그래서 호메로스를 잘 알아요. 네, 잘 압니다. 그럼 잘 아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얘기하면 졸리잖아요. 네. 모르는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 이런 건 졸리는 거고 잘 아는 이야기, 관심 가는 이야기는 안 졸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들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잘 들리고 더 주목하고 하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신의 은덕을 통해서 호메로스에게 신들림이 갔는데 그 신들림이 이온한테도 가고 이온한테 간 게 관객한테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들림의 이러한 양상을 해석하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거든요. 지금 현대적 관점이 이러지 않을까요, 다? 예, 왜 나는 호메로스에 반응하고 다른 걸 반응 안 해? 왜 나는 경제 뉴스엔 반응하는데 사회 뉴스엔 반응을 안 해?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신들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시의 영역이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 이야기에는 반응을 하는데 음악 이야기에는 별로더라. 이것도 신으로 소크라테스가 해석을 하긴 했을 것 같네요. 이제 건축의 신이 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을 거고 음악의 신 얘기를 하면서 음악의 신에게 신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에 따른 양상의 차이로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다시 하나 묻게 돼요. 뭘 묻게 되냐면 호메로스의 모든 주제를 잘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묻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물으면서 이제 전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차 모는 기술 이게 있다고 했을 때요. 이게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너가 잘 알겠냐? 이온이 잘 알겠냐? 마부가 잘 알겠냐?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마부가 잘 알겠죠. 그럼 호메로스가 전차 모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해석을 내놓을 때 이온이 잘할까요? 마부가 잘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부가 잘한다는 동의를 이끌어내게 돼요. 그리고 뭐 의술에 대해서 이제 호메로스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온과 의사 중에 당연히 의사가 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디테일적인 부분을 볼 때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전쟁 영화의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 누가 더 잘 이해하겠나요? 이온이랑 뭐 밀떡이라고 할게요. 밀리터리 이제 덕후들 이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밀떡이겠죠. 왜냐하면 이 밀리터리 부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호메로스가 만약에 전차 모는 기술, 의술,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온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게 돼요. 그러면은 과연 이온은 도대체 이 호메로스의 어떤 걸 잘 아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는 과연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냐, 다른 직업보다 더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온이 하는 말이 뭐냐? 이온은 모든 부분을 잘 안다. 모든 부분을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
소크라테스의 부분과 이온의 부분이 핀트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는 전차 모는 기술에 대한 호메로스의 설명의 디테일을 너는 모르지만 마부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디테일도 뭐 이온은 모르지만 밀리터리 덕후들은 더 잘한다.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요. 근데 영화적 부분에서 영화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라던가 뭐 의미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밀리터리 덕후가 잘할까요? 아니면은 영화 평론가인 이온이 잘할까요? 당연히 영화 평론가인 이온이 영화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잘 짚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밀리터리 덕후 분들 중에서도 영화 평론의 어떤 그 소질이나 재능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단적으로 봤을 때 밀리터리 덕후분이 그냥 단순히 지식만 있다, 밀리터리에 대한, 그리고 이온은 영화 평론에 대한 지식이 있다, 어떤 영화적 표현에 대한 이런 것들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영화의 가치, 의미, 스토리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이온이 더 높다면 당연히 이온이 잘하겠죠. 예, 하지만 전쟁 영화에서의 고증의 문제를 봤을 때 이온이 잘할까요? 이온은 잘 모르겠죠. 예, 고증에 대해서는 이온은 잘 모릅니다. 고증은 잘 모르고 영화의 가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알 수 있다. 대신 밀리터리 덕후는 고증은 잘 알겠지만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는 더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는 고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고증에 대한 부분을 밀리터리 덕후가 더 잘할 거고, 의술에 대한 부분은 고증을 이 의사가 더 잘할 거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들 보면은 뭐 의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격수 분들이 나와서 이 영화의 디테일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 평론가가 나와서 저격의 자세가 이랬고 아니면 뭐 잠수함의 디테일이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영화 평론가는 이런 어떤 작가가 그것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들에 대한 디테일을 탐구하지 않아요. 예,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증에 대한 부분,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올바른 걸 담았느냐에 대한 고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평론가나 시 해석가들 이런 분들은 못하겠죠. 근데 반면에 의미에 대한 부분은 잘한다. 네, 그래서 이온이 한 말이 모든 부분을 잘한다고 한 거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의미 해석. 네, 자기는 난 모든 부분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해. 음유시인이나 음유시인들은 모든 시 구절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딴지를 거죠. 왜냐면 앞서서 전차 모는 기술에 대해서 마부가 더 잘했고 의술에 대해서는 의사가 더 잘했지 않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고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온에 대한 말에 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이런 핀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켜버리죠. 내용이 엉켜버리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엉켜버리게 되면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네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냐 이러면서 건망증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참 이것도 건망증이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건망증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시를 제대로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핀트가 다른 상태에서 다시 보면 소크라테스는 고증에 대해서 전문가를 구분했고요. 이제 이온은 해석에 대해서 의미 해석, 시의 해석, 시의 의미 해석에 대해서 전문가를 이제 자신이 뭐 평론가나 분석가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고증이냐 이런 거에 관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관점의 차이가. 근데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지금 이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 건망증이 심한 거 아니야? 해버리죠. 예. 엄청난 능력이죠. 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심하다 너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온에게 물어봐요. 네. 물어보면서 이제 하나씩 맞춰가게 되는데요. 음유시인이 잘하는 게 뭐냐? 예, 해석을 잘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걸 잘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온이 이건 예외야, 네가 말한 건 예외에 해당이 돼, 이건 내가 건드릴 내 영역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고증의 문제, 그 다음에 의미 해석의 문제. 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네가 말하는 건 여기고 내가 말하는 건 이거라서 예외야 라고 합니다. 예, 예외라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나씩 물어보게 돼요. 하나씩 물어보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온이 이제 그럼 넌 뭘 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온이 대답한 게 뭐냐면은 말함에 있어서 적절한 말을 잘 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할 말, 예, 남자로서 할 말, 여자로서 할 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감동을 주는 아니면 멋진 말, 이런 것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보게 되죠. 다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의사가 말을 해야 될 때도 이거 말하는 거 잘 아냐?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장군은 어때? 장군은 어떠냐? 그러니까 음유시인이 장군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 그래요. 당연히 소크라테스의 논리되려면 장군에 대한 말을, 장군이 해야 될 말을 잘 아는 거는 장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감동적이어야 돼요. 네. 감동적인 말이어야 되는데, 이 감동적인 말을 장군들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음유시인이 더 잘하겠죠. 네. 그러니까 장군이 해야 될 적절한 말을 음유시인이 잘 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온이 말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앞에서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음유시인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군이 해야 될 말을 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안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군이냐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군의 할 말은 장군이 잘 알지. 그러니까 네가 장군이란 소리냐, 음유시인이 장군이란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훌륭한 장군이다. 이건 당연히 훌륭한 연설을 하는 거라고 하겠죠. 훌륭한 연설가다. 음유시인은 훌륭한 연설가가 될 수 있다. 장군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여기서부터 또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온이 말한 의미는 당연히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할 말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소크라테스가 너 훌륭한 장군이야.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이지. 내가 호메로스를 많이 봤잖아. 호메로스를 많이 봤으니까 병사들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말을 더 잘한다는 뉘앙스를 한 건데, 이게 앞뒤 다 자르고 보니까 나 훌륭한 장군이야. 호메로스 봐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웃기죠.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좀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러죠. 여기서 또 재미도 없는 이야기예요. 훌륭한 장군인데 왜 장군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온도 자기를 훌륭한 장군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긴 한데 내 지역에서는 장군을 뽑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장군들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장군이 필요하지 않다, 장군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아테네에서는 외국인, 외지인도 장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군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도 이게 좀 무의미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 얘기하는 걸 중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 좀 딴지를 걸어본다면은 그 앞에 고르기아스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권유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장군이어서 왜 장군 안 하냐, 여기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훌륭한 장군도 아닌데. 예. 그런데 여기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군이 장군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온, 너는 전문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너는 신들려서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조금, 이 말을 제가 이온의 입장에서 들었다면은 전문 지식도 없고 신들린 사람이 되잖아요. 별로일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시대에서는 신들린다는 게 이게 좀 아름다운 표현이었나봐요. 아름다운 표현. 네. 그래서 이호는 아니 그래, 나 신들려서 그런 거야,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들려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말이 된다 하면서 너가 신들려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요. 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인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고, 그 내용이 짧은 만큼, 내용이 35쪽인가 그러잖아요. 35쪽인가? 이 정도 되는데 짧은 만큼 쉽게 끝나면서 뭔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참신한 건 있죠. 신의 자석으로 비유하면서, 신의 자석으로 비유하면서 이제 줄줄이 엮여지는 이런 참신함을 볼 수 있긴 한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온이 모든 시인의 전문가냐라는 부분이라던가, 왜 호메로스에만 반응하냐,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잘못됐죠. 게다가 장군에 대한 부분, 음유 시인들이 뭘 할 줄 아냐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군과 관련된 말을 잘한다, 훌륭한 장군이 해야 할 말을 잘 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지게 됐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온이 좀 좋지 않다, 이온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읽고 나면은 왜 이런 거를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허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호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15화에서는 메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호까지가 아마 초기 플라톤일 거예요. 초기 플라톤이고 중기가 가게 되는데, 메논에서도 역시 논증이 깔끔한 논증이 없어요.
깔끔한 논증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상기론이라고 하죠. 상기설인가요? 상기설? 아무튼 그 상기와 관련된,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